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그동안 심리상담가로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신분석 관점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 함부로 대한다는 것과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 속에 희망 없다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인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삶으로부터 철수되어 있거나 세상을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그리고 방관적 태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 7째 시간으로 자존감이 낮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원인과 의미를 살펴보고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인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삶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삶을 생동감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 안에 담긴 기대감과 열정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혀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을 다 똑같아, 별것 없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삶을 피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건조하고 친밀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말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게 되며 기억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존재감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셋째,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살아야 할 이유를 잠식시키게 되며 따라서 자살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골치 아픔과 귀찮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며 농담이나 놀림으로 생각하고 수치감으로 경험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좋음의 요소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빈정거림과 극단적 겸손을 통해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다섯째, 학대나 불평등, 불공정에 대해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경험하며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을 쓰레기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의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 쉽게 이용당하며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거나 부적절한 것들은 모두 자신 안에 있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다고 믿으며 이상화시킵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추종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인지 이원론적인 분열된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극단적으로 좋음과 나쁨으로 나누고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자원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은 되는 것이 없는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일곱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하고 비난했던 대상을 대상으로 내면화시키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는 나쁜 대상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비난하는 내적 대상들로 인해 자발성과 창조성이 고갈되며 무엇을 해도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간직할 수 없게 됩니다. 여덟째,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신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없게 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쉽게 자해 행동을 하며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 잦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을 비난했던 내면화된 대상으로 인해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너 같은 것은 이래도 싸,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처벌하고 파괴시키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과학적이고 피학적인 심리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상관계 안에서 행동으로 재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자신의 부족함을 부인하고 이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신분석에서는 조적 기제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극단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상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흔히 갑질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거품과 같은 허세 속에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존감이 낮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낮은 자존감의 감정 세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중에 자존감이 낮은 아동을 도우려면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mail.net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